just saying. 17년간의 제 경제활동을 좀 돌아보면서 과연 어떤 요인들 때문에 내 공간과 시간들이 어떻게 변화 과정을 거쳤을까를 한번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지난 17년간 사회에 나와 경제활동을 하면서 제 삶의 어떤 계기와 또 어떤 방식이 이렇게 많은 성장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올해 새로운 무언가 변화를 꿈꾸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잘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2007년도에 저는 아는 지인 소개로 네이버라는 국내 포털 지역정보부서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IMC라는 네이버 본사 개념의 협력 업체였는데요. 그때 첫 월급이 60만 원 정도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업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강력한 동기가 있었는데요. 이 일들을 통해서 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그 정도 월급은 저에게는 고마운 돈이었죠. 그 후에 마케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광고 회사 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월급은 100만 원씩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새로 이직한 광고회사에서 3개월간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배우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이걸 배워두면 나중에 대행사를 차리든 온라인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 뭘 해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대로 바뀌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타이밍과 운이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제 적성에 맞질 않았거든요. 광고주들을 케어하려면 우선 시작은 영업이잖아요. 근데 저와 함께 들어온 동기들은 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도 너무 잘하고 마케팅에 컨설팅까지. 근데 저는 한 달 동안 아무런 매출을 일으키지 못했거든요. 도대체 난 뭘 해먹고 살지? 그래서 그때는 항상 사람이 되게 어두웠고 매번 우울한 표정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8개월 만에 퇴사를 결심하고 그때 제 팀장이었던 리더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 리더님께서 음료수를 하나 사주시더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보이고 또 동기들보다 훨씬 더 영업도 잘하고 열정이 넘친다는 거예요. 다만 한 달 동안 운이 따라주질 못해서 매출을 일으키지 못했을 뿐이지 절대로 동기들보다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조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뭔가 탈출구가 필요했어요.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제 자존감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할 필요가 있을까? 한편으로는 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하면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잖아요.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따올 광고주들 데이터를 분석하고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처음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거짓말처럼 이 이후 한 달 동안 제 매출이 2천만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일단 저와 같이 들어온 14명의 동기들 중에서는 단연 탑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니까 처음에 열심히 달리던 동기들의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을 하는데 다 버티질 못하고 하나 둘씩 퇴사를 하면서 동기들 중에서는 저만 남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퀀덤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다 포기를 하냐면요. 바로 이 단계에서 다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무언가 우리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당장의 상황에 매몰돼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거죠. 그리고 나서 저의 한 달 월 수익은 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한 28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저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 단계 성장했다고 느꼈을 때 그때 제가 받는 월급 그 이상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제가 한 회사에 소속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면 결국에는 그 회사의 이익을 창출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일으키는 매출의 70% 이상은 다 회사로 넘어가더라고요. 여기서 경제적 지표로 성장시켜준 이 단계에는 사실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시점 이후 갑자기 성장하게 된 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뭐냐면요.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외에 저는 블로그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한 2008년도였던 것 같아요. 광고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시작하고 제 광고주들에게 블로그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받는 월급이 3개월 만에 월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맨땅에 헤딩하는 식의 영업을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저에게 마케팅을 관리받고 있는 광고주들에게 따로 블로그 영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광고주들이 조금씩 광고 효과를 보게 되면서 소개를 계속 시켜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트워크 하나를 소개를 받고 뚫리기 시작하니까요. 한 달 동안 한 40곳 이상의 광고주들이 줄기차게 몰려듭니다. 이게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제 적성에 맞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그 시간을 견디다 보니 사업 수완이 열린
열리면서 저에게는 인생의 타이밍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5시간도 못 자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온라인 트렌드에 대한 눈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고, 그리고 돈의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주파수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과감하게 다니던 광고회사를 퇴사하고 2009년도에 저만의 M+라는 광고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기술직이었기 때문에 무자본으로 시작했고요. 들어가는 비용은 사무실 임대료, 그 당시 한 5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저의 매출은 월 4천만 원이 넘어가면서 기존에 저와 인연을 맺었던 클라이언트들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2009년도 사업 초기 처음으로 월 1,000만 원 이상을 가져가게 되었고요. 그때 제 나이는 아마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블로그와 지식인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광고 효과에 많은 밑거름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블로그의 영향력이 큰 시대에 저는 블로그 노하우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대행사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넣어서 제 소개를 하고 대행사 위주의 교육도 시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사업 시작한 지 1년 만에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쪽 저쪽으로 불려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블로그를 통해 광고주들을 케어하기 시작하면서 광고 기획까지도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적성에 맞지 않아서 못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제 적성으로 바뀌게 된 사고 역행 과정을 겪게 되었고요. 이 모든 게 1년 만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 지금 저는 온라인 브랜드 2개와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대행사 위주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요즘 가장 돈이 많이 흐르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유튜브도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결국 가장 큰 지표가 뭐냐 하면 이 광고주들이 어떤 플랫폼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유튜브 시장에 정말 많은 광고주들의 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이라는 건 지금 유튜브가 압도적이지만 계속 신생 플랫폼은 생겨날 수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가입자들을 유치하고 그 채널도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몰리는 트래픽 이동 플랫폼이 어디로 변화되어지는지, 즉 트렌드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내가 그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한 삶이셨는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어떤 무언가 거치 않은 모습이셨는지는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도에는 더 진하고 더 열심히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